아이 진술만 들어보면 아주 가혹합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해서 모욕감을 줬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사실 정황을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강의, 보육 등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화가 더 났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아이를 맡긴 사설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당연히 내 돈 주고 맡긴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한 경우에 화가 더 납니다. 물론 억울하게 신고당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내가 애를 좀 쥐어박았다, 혹은 애한테 이런 짓을 한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도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고당하기 전 부모님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한테 클레임을 걸었을 때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받은 학원비 혹은 과외비만 돌려주면 신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비교 형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건을 수습할 수 있다면 이대로 수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교육이나 이런 방침이 부모님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돈 돌려줄 수는 없겠죠.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애 좀 엄하게 해주세요. 엄하게 해달래서 엄하게 했더니 이제 와서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 못 돌려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모님이 뜻대로 안 되니까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도 있겠죠. 학원이나 과외에서는 CCTV가 의무적으로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이 진술이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이랑 둘만 있던 장소에서 혹은 다른 아이들이 없던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혀 없는 일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형사법원에서 필요하면 아이 증인으로 세워서까지 무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있었던 일에 대한 일부 과장이라면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부 과정이지만 내가 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보호법원에서 풀어나갈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더 위험하다 싶으면 보호법원이 아니라 부인해서라도 형사법원에서 일정 부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갈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신고당했을 때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과 절대 하면 안 된다. 사과하는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서 부모님한테 사과해버리면 나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과하는 게 문제 풀어나가는데 더 유리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과를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 사과하면 안 되는 건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전문가 상담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마냥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게 꼬인다는 거예요. 일단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냐 없었냐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에요. 꿀밤 한 대라도 때렸다면 전부 부임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자백하고 유죄 받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부 인정을 통해서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아동보호사건으로 간 뒤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처분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3천만 원, 5천만 원 부르면 그렇게 합의할 수 있습니까? 합의가 된 상황에서도 나한테 오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럿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야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과 달리 부모님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아이 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를 맡길 때 어떻게 나한테 요청을 했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어필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체벌을 해서라도 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두 면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나한테 매우 유리한 정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대한중앙에서 다뤘던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 아이와 학원 선생님이 조금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 장난을 칠 때 당시에는 장난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나중에 선생님과 아이가 틀어졌을 때 그때 가서 옛날에 장난식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행위를 체벌이라고 문제 삼아서 고소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이 진술만 들어보면 아주 가혹합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심지어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해서 모욕감을 줬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사실 정황을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선생님한테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장난을 유도한 정황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학생들, 같이 있었던 학생들한테 유리한 진술서를 받아서 아이 진술이 상당히 과장돼 있고 당시에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불처분까지 받은 사례도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공력이 필요했죠. 왜냐면 당시에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 부모님과 아이가 화가 나서 선생님을 물고 늘어진 거니까. 하지만 저희 대한중앙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 학생들까지 조사를 해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처럼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고 고소당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